관련 조항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119 신고 수어로 직접 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119 안전신고 이야기 청각장애인 주부 S씨는 최근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하면 S씨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청각장애 때문에 독서나 청소 등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집에 누가 왔는지, 전화가 오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S씨가 사는 마을 근처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마을 주택들로 옮겨 붙었고 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 상황이 되었지만 S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S씨는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텔레비전을 켜고 나서야 화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S씨는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S씨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난방송의 수어 통역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재난방송을 하며 수어로 현재 상황과 대피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S씨는 그제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정보 이용 시 필요한 통신, 수어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 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을 정보 접근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뉴스나 재난방송을 할 때 수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재난 문자도 수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의 의사 및 표현에 대한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장애인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고 의견을 전달 및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및 언론 매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장려하며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기술이나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관련 책자를 찾아보기도 하고 잘 아는 누군가에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무척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협약 제21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를 얻고 자신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과 수어의 사용을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씨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집에 불이 나거나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장애인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없어 시간이 지체되거나 신고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면 이것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무력 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협약 제11조는 이 같은 위험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무력 충돌, 인도적 긴급 사태 및 자연재해는 전쟁뿐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 사람들의 건강, 안전, 안보,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치료 및 구조와 관련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 이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119 안전신고센터로 연락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신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문자를 이용해 119로 신고하는 방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다급하고 힘든 순간에 문자를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문자로는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어 불편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 청각장애인이 신고하면 신고를 받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바로 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연결해 3자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근무자들이 청각장애인과 기초적인 수어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 권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보급되고 뿌리내려 모든 장애인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수어란? 수어는 수화 언어를 줄여 이르는 말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 및 움직임을 달리해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이다.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수화라고 쓰였으나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될 때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습대로 수화를 사용하자는 의견과 한국어와 같은 언어라는 점을 고려해 수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절충해 수화 언어의 줄임말 수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손말이음센터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손과 말을 이어준다는 의미의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 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실시간 통신중개 서비스이다.